안녕하십니까. 한양공업고등학교 홍보기획부 역사과 교사 김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022학년도 한양공업고등학교 진학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학생, 보호자 그리고 여러 중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설명회는요.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입장에서 기획해 보았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물론 개별 학생의 선택이지만 이 어린 학생이 이 중요한 문제를 혼자 스스로 고민해서 끝까지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들보다도 사실 중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로 진학시켜야 될지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도 의식을 가지고 학생 곁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해가 더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경우에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다 친숙한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2,4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인문계가 1,900여 학교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한 500여 학교가 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 8대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되는 것이죠. 작년도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2.5%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많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70%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학생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 인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진학하기까지에 있어서의 그 과정은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지금껏 반복되었던 그 경쟁을 3년간 더 지속되었을 때 학생들이 원하는 성취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인문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 질문에 고민할 수 있게끔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도 사실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과가 편제되어 공부를 해왔는데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3년간 국영수 중심의 경쟁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요. 그 모든 경쟁을 뚫고 만족할 만한 성취를 낼 수 있는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아무 대학이나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흔히 원하는 대학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이른바 인서울 4년제 종합대학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인문계 고등학교가 80%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학생들이 모두 대학을 목표로 해서 국영수 중심의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학생이 3년 뒤에 원하는 성취를 낼 수 있는지 스스로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개별 학생들이요 고등학교에 가서 더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가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 또한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의 게임을 계속해서 경쟁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치고 내가 원하는 성취를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지요. 국영수 외의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 특성화 고등학교인 셈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인문계 고등학교 외에 다른 경로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 또한 학생들을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내기 전에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의 입시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에 위치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국영수 중심의 그 가열찬 경쟁 속에서요.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공교육 이상의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사실 학생도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학생이 대학을 진학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현실입니다만은 만약 그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이런저런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여러 해 동안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것을 대출과 그리고 임시적인 노동을 통해서 모두 다 학생 개인이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라도 비록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고 할지라도 그 학생이
계속해서 큰 꿈을 그려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생활의 곤궁함과 어려움 자체가 학생으로 하여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와 현실에 집착하게끔 더 작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내는 어른들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꼭 가야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업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문과적 소양이 뚜렷한 학생들은요, 아무래도 적성의 차원에서 공업고등학교에 재학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읽히기도 하는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이 바로 이 허태준 작가의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즉 문과적 소양이 워낙에 뚜렷해서요, 예고에 가고 싶어 했지만 이런저런 가정 형편에 의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이후에 병역특례의 혜택까지 봐가면서 나름대로 성실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 글쓰기에 대한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퇴사 이후에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간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수많은 유튜버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성화고를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여러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보호자분들께서 학생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고 특성화고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글 쓰고자 하는 문학적 소양 이런 것이 강력한 학생들은요, 이과가 중심이 되는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어떤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와야 되는가를 좀 더 진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학생들이죠. 국어, 영어, 수학 바깥에서 재능이 있고 성실함을 보이는 학생들입니다. 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 세 가지 중심이 되는 대학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 주요 과목들에게 똑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인문계에 진학하는 그 80%의 학생들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두각 있게 보여낼 수 있는 학생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눈앞에 있는 내 학생을 봤을 때 지금 이 학생이 비록 당장의 성적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 정말로 성실하고 근데 그 외에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게임을 3년간 반복하게끔 인문계고에 보낼 이유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상 사교육이 동반되기가 쉬운 과정이라 한다면은 가정의 자원 또한 매우 중요한 학생의 노력과는 별개로 그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재능과 성실함을 보이는 학생,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뚜렷한 그 지원을 해주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것이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요, 지금 이 대학 바깥에서도 이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만족할 만한 성취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성과들은요, 물론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거두고 있는 성취는 아니고요, 바로 우리 한양공업고등학교가 지난 시간 동안 일구어낸 성취들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양공고에서는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65명의 공무원을 합격시켜 왔습니다. 이 숫자가 정말 대단한 것이요, 한 학년의 정원이 24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6개 과가 있는데 모든 과가 공무원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4개 과가 이 공무원의 직렬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학년에 한 160명의 학생들이 사실 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셈인데요. 그 가운데 50%의 학생의, 즉 100분이 석차가 50%를 넘어서는 학생만이 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절반, 80여 명의 학생들만 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학생들이 또 공무원의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늘 16명 이상의 학생을 합격시켜 왔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학교가라도 쉽게 내세울 수 없는,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한두 명의 학생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에 합격하게끔 지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나아가고자 했을 때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을 제시해준 학교가 바로 저희 한양공업고등학교라는 것이죠. 예, 이 학생들이 공무원에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교육을 받은 적 없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과 그리고 일반 수업 시간의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자신의 노력하에 이와 같은 성취를 거둬온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2018학년도부터 준비한 군 특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졸업 후에 입대한 후 다시 부사관으로서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가 특히 우수한 것은요, 정말로 전국에 여러 공업고등학교가 군 특성화 과정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수, 최우수 학교로서 2020년에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1기, 2기 졸업생들이 계속 배출되어서 전문 기술 부사관으로서 자신의 직업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살의 나이에 이 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무원 그리고 직업으로서 군인의 길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학생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고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어디 내에서도 부럽지 않을 가장 안정적이고도 튼튼한 직업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길이 저희 한양공고에 있습니다. 이런 길을 걷지 않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한양공고는 2017년, 2019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석권하는 등 기술 분야에 있어서 큰 성취를 이루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올림픽에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들마다 자신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학생들을 성장시켜 나갈 텐데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꽃은 사실 기술력에 있는 것이지요. 저희 한양공업고등학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국에서도 그리고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에 참여시켜서 우수한 성취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메달을 딸 수 있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소수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력 있는 학교에서 이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요, 그렇게 습득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해서 우리 한양공업고등학교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학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 대한 자랑을 했을 때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저런 오해 그리고 절반 정도의 진실에 의해서 고민을 계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이죠. 여러 특성화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이 한 3가지 정도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염려로 갖고 계실 텐데요. 하나가 막상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기자재가 부실하고 실습 환경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학교가 없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잊을만 하면은 등장하는 이 고3 학생들의 현장 실습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예, 진천에 김군이 있었고요. 전주에 홍양, 제주에 이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 가깝게는 구의역에 있었던 김군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고졸자에 대한 이런저런 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요, 특성화고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사실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세운 자극적인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사진들은요, 지금 이 특성화고로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각 채널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 그 정말 막막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근무 중인 선생님들이 찍은 영상이고요. 그 다음 영상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축약되어서 전달되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편견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영상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 이런저런 성공 사례들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 자체가 아무래도요, 어떤 누군가의 성공보다도 뭔가 어떤 문제점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조회수를 이끌다 보니까 특성화고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지요. 여기 두 번째 영상에 나와 있는 학생들의 어떤 그 특성화고를 다니며 느꼈던 어떤 불만이나 혹은 뭐 불만족스러운 지점들은 분명히 저희가 눈여겨보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첫 번째, 저 여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제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내세우기에는 그런 불만들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분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노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성숙한 태도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첫 번째 영상에서 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만큼은 저도 좀 새겨볼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전제로 했던 것은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서열이 존재하고 격차가 잇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대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학이 아니듯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수많은 고등학교별로 각 성취가 다르듯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지역과 그리고 그 학교를 맡고 있는 재단, 규모 등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다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요.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서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부사관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 우수한 한양공고와 같은 학교를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또 하나의 비판점을 내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 대학에 진학할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기술직으로서의 꿈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꿈이 제한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아까 대학을 진학한다고 해서 예전 세대와는 달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 이상은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후 자신의 꿈을 열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력으로 미래를 열어나갔던 학생들은요, 과거에 중학교 때는 자신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갖게도 됩니다. 예, 인문계 고등학교가 좋은 대학의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취업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갖는 꿈은요, 사실 대학에 진학해서 또다시 진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가져야 되는 학생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갖는다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어느 공립학교에 가는 것보다 사립학교에 가는 것이 특성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더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립학교에 있어서는요, 특성화 고등학교 가운데 어떤 그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 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폐교한 학교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과는 상황이 다르죠.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늘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우수한 성취를 내게끔 유도할 수 있어야지 사립학교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은 또 우수한 큰 재단이 있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텐데요. 우리 한양공업고등학교는 바로 한양대학교와 같은 재단인 한양학원에 소속된 산하의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한양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야는 바로 공과대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뿌리가 되는 학교가 사실 바로 한양공업고등학교입니다. 이 공업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더 확장시킨 고등교육기관이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이 한양학원의 뿌리가 되는 학교가 한양공업고등학교이고 정말로 큰 재단과 튼튼한 재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어떠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실한 재단을 갖고 있는 큰 학교가 바로 이 한양공업고등학교라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어느 특성화 고등학교들보다 정말로 강하고 튼튼한 재단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예,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국가 당국 그리고 교육부 산하의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1차적으로 한양학원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립학교에 속해 있는 교사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잘 해결하고자 보다 꼼꼼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염려들, 어떤 부실하고 열악한 기자재와 실습 환경 이런 거는 저희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튼튼한 재단에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습 환경 그리고 교실에서 수업하는 환경 자체가 결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요. 오히려 훨씬 더 우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실 환경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데요. 저희 교실에는 이미 모든 전교실, 어느 한 특정한 교실이 아니라 36개 학급의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 그리고 전자교탁 등이 있어서 4년제 종합대학 강의실보다 훨씬 더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실습 환경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몇몇 학교들과는 다르게 학생들로 하여금 억지로 취업을 시킨다든지 혹은 그렇게 학교의 성취를 바탕으로 빛을 내고자 억지로 취업 실습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열악한 형편 위에 놓여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받고 그렇게 재원을 충당해야지만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라 튼튼한 재단을 바탕으로 해서 늘 건강히 유지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지도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한양공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생을 진학시킨다고 했을 때요. 그 학교가 속해 있는 재단이 얼마나 큰 규모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양공업고등학교는요. 단순히 재단이 큰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로도 큰 학교입니다. 6개과 36개 학급에 9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이 한양공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요. 저희 학교 체육대의 사진입니다. 꽉 차 있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에 운집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립특성화 고등학교들 가운데 이마만큼 큰 규모를 갖고 있는 학교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큰 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유리하냐면요. 지금 이 큰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야만 됩니다. 무려 96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가 한양공업고등학교입니다. 이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선생님들이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저런 여러 국가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6개과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획득해 오셔서 학생들에게 수많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의 규모가 작으면은 그래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적으면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어진 학교가 공통적으로 시행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업무에 급급하기 마련일 테니까요. 근데 저희 한양공업고등학교 앞서 말씀드렸던 튼튼한 재단의 지원 그리고 단위 학교도 크기 때문에 이 100여 명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각자가 우수한 사업을 취득해 옴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열심히 활력 있게 지도하고 있는 학교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가장 뛰어난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척 단순하지만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이제 50분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수업 일수는 1년 365일 가운데 193일에 이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학생들이 이런저런 방과후 수업을 경험해 보았겠지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건 특성화 고등학교건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직전에 바로 직전의 단계로서 학교 나름의 수많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성취를 낼 수 있게끔 조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8시에 등교를 한다고 한다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7시, 8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방과후 수업과 자율학습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학교에 가기까지 사용하는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자신의 뜻이 굳은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그 원하는 성과를 다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양공업고등학교요. 정말로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교통 환경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4호선, 5호선이 교차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에 학교 담벼락이 맞닿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저희 학교 홍보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랑 학교 담벼락이 맞닿아 있어서 지금 이 역 출구에서 학교 정문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분이 걸리는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교 운동장에 해당하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교통편에 대한 부담 없이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체력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편하게 3년간 자신의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 한양공업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요. 만약에 어느 학생이 어느 학교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지도 앱을 통해서 학생이 그 학교까지 통학하는 교통편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여러 가지 복잡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하는 성취를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거두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양공고는 교통편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 지역에 한정해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거의 20개 구에서 학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경기권에서 우리 학교의 명성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장점 가운데 하나가요. 학교 폭력이 현저하게 적다는 겁니다. 즉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어온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동네에서 뭐랄까요? 이렇게 과시하기 좋아하는 학생, 좀 이렇게 힘 있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장악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요. 제가 지금 1학년 담임이기도 합니다만은 22명의 학생들이 지금 저희 학급에 있는데 이 22명의 학생들이 18개의 학교에서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부류의 학생들이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서로에게는 서로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따라서 저희 학교는 2017년도에도 그리고 2019년도에도 중구경찰서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예방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2년 사이에 이렇게 두 차례 한 고등학교가 학교폭력 예방 우수 학교로서 선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비록 남고 그리고 공고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참 어리고 순한 학생인데 남학생들만 모여있는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실 만큼 다른 일반 고등학교보다 오히려 학교폭력의 사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수한 학교가 바로 이 한양공고라고 하는 점 또한 아울러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한양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어떤 질문이 들어오신 게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예 지금 질문 들어온 거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지금 저희가요.
입학 전형에 대한 과정부터 한번 설명드리면서 저희랑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양 공고 입학 전형 일정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가 공통된 일정입니다.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전형, 즉 이른바 미래인재 전형, 학생의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 학생의 적성에 맞추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바로 이 이틀 동안 원서를 받게 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성적을 토대로 해서 선발하는 과정인데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취지상 지금까지 학업 성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대학 진학을 우선시하는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진행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저희는 학생들의 적성에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할 목적에서 미래인재 전형의 인원을 대폭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6개 과와 그리고 각 과에서 선발하고 있는 모집 정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모집 정원을 보시면은 각 과가 2개 과씩 있고 그리고 어느 과는 40명 그리고 44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40명씩 모집하고 있는 학과는 국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과 재구조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서 학생들에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좀 더 학생들을 정예화해서 모집 정원을 40명으로 선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과는 선발되지 못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뒤 이어진 3개의 학과도요. 저희가 내년도 과정에서 역시 선발되어서 내년도에 학과 재구조화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2개 과가 역시 정원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인원은 줄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과 그 교육에 있어서의 질은 높여가는 과정에 있다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그래서 2명의 학생들만 선발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아무래도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학교장 추천과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인 한양공고 축구부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게 될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일반 전형은 성적을 우선으로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 이상이지만 사실 전략적으로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즉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학을 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특성화고 전형을 통해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신 관리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정해놓고 그에 맞춤한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예 일반 전형으로 저희와 상담을 하셔도 너무나도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한양공업고등학교 해마다 보내는 건 아닙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해마다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로는 건국대, 국민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정도의 학교는 해마다 여러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취업을 하기 위한 생활기록부와 진학을 하기 위한 생활기록부의 생김새가 좀 다르거든요. 내가 대학 진학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학교에 와서 처음 1학년 담임 선생님들께 저는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이 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춤해서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아울러 파악하셔서 저희 학교와 상담을 해주시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학생들을 상담시킬 수 있을지 그 루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장님 책상 자리와 책상 전화번호와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장님뿐만 아니라 물론 저를 포함해서 홍보기획부 그리고 아울러 6개 과의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방문하였을 때 언제라도 휴일 혹은 일과 시간 이후 상관하지 않고 학생 그리고 보호자의 편의에 맞춰 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그리고 문자 통화하시는 거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저희는 늘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학생이 갖고 있는 적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지만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6개 전공에 맞추어서 학생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하실 때는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상담해 주시기를 가급적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 학생을 마주했을 때 정말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자 학생에게 생활기록부를 받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양해가 되신다고 한다면요. 이 연락을 취해 주시고 언제라도 학생을 방문시켜서 저희와 함께 상담하실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담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학생이 원하는 성과를 가질 수 있게끔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두서없는 이야기,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 진학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영상은요, 내일 오후 일과 시간에도 낮 2시부터 다시금 반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동료 선생님들이나 혹은 보호자, 학생이 지금 이 진학 설명회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내일 2시부터 진행되는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주변에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양공업고등학교 홍보기획부 역사과 교사 김영진이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